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아스 영역으로 시작해서 파스, 사스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인 데이터 보호 방안 및 아카이빙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던 협업 솔루션인 메일 서버, 파일 서버, 메신저 서버, 쉐어포인트 서버에는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업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백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로 가면 이 클라우드 사업자가 안전하게 운영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복제 기술을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책임 공유 모델입니다. 온프라미스부터 이아스, 파스, 사스까지 명시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검은색, 어두운 색 부분이 CSP, 클라우드 업체에서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온프라미스 고객이 100% 책임을 지겠지만 이아스로 가면 하드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고객이 책임져야 하고요. 파스로 가면 애플리케이션 위로 고객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사스로 가도 완벽한 지원은 없습니다. 데이터만큼은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장표는 오랫동안 설명했기 때문에 이미 고객 담당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픈프라미스 환경 때는 백업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전환 후에 데이터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 매우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일반 직원보다 높은 VIP 분들은 이 수개월이 지난 데이터를 복구해달라고 했을 때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책임 공유 모델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다양한 곳에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을 계약할 때도 물론 서비스 가용성 부분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전 시 귀하는 귀하가 저장한 귀하의 콘텐츠 또는 데이터를 검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시스템 장애로 인해 데이터를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비스에 저장하거나 제3자 앱 및 서비스를 사용하여 저장하는 컨텐츠 및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서드파티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백업받는 것을 권장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백업이 왜 필요했는지, 사스 환경에서도 백업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이 필요했던 이유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가 가용성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서비스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대응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자가 관리 콘솔에서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인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리커버리 플랜으로 백업을 수행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자의 악의적인 해킹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제일 쉬운 사례는 랜섬웨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랜섬웨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패턴으로 공격하고 일반 사용자를 통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백업 방안은 데이터에서 복구하라 라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체 데이터 삭제 시 휴지통 기능 같은 걸 이용해서 개별 복구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래서 통복구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백업 서비스들이 별도로 필요하겠죠. 특히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 담당자분들,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설정 변경만으로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폐쇄입니다. 온프라미스 시절에는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당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메일 사서함을 유지하고 데이터는 전부 PC 안에 저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이 PC 데이터는 원드라이브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퇴사자 계정을 삭제하면 이메일 사서함도 지워지고 원드라이브 데이터도 삭제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계정 삭제가 되면 30일이 지나면 정책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퇴사자가 10%가 발생이 되고 10%가 신규 입사자일 경우 이 라이선스를 재활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비싼 신규 라이선스를 더 사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이럴 때 차라리 데이터를 백업받고 계정을 삭제하면 매우 심플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내부자의 악의적인 삭제가 있는데요. 실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M365의 경우 쉐어포인트 온라인은 휴지통 보관 기간이 93일입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 온라인 같은 경우 기본 14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늘릴 수 있죠. 하지만 해당 고객 사례는 경쟁사로 이직하는 직원이 이런 부분들, 이 휴지통에 대한 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알고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M365에 있는 중요 기밀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것이죠. 결국 해당 직원은 이직을 했고 6개월이 지난 뒤에 해당 기밀 데이터를 경쟁사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해당 기업은 나중에 가서 데이터를 찾으려고 했지만 휴지통 보존 기간이 지난 뒤라
더 이상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스 환경에서도 96%가 이런 다양한 경우로 데이터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연구 리포트에 따르면 여전히 클라우드 업체가 데이터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믿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로 전환 후에 데이터가 유실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해당 기업은 아웃소싱 업체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담당자의 불화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고객사의 시스템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외주 업체가 해당 시스템에 침입해서 M365 계정을 1200개를 삭제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기업의 IT 담당자가 30년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메일이라던가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다 생각해 보시면 매우 참담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이름만 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직원 수 14만 5천 명의 매우 큰 기업입니다. 여기선 보존 정책의 오해로 팀즈의 채팅 데이터가 삭제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인데요. 초기 도입 시에 M365 담당자는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백업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막상 본인의 실수로 이런 큰 사건이 발생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구글의 사례인데요. 해당 기업은 실수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계정을 삭제했는데 이 계정의 데이터가 모두 유실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수십 명의 직원이 3년간 만든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계정이 삭제되자마자 해당 업체는 구글 측에 복구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대응이 느려져서 이 계정 보존 기간, 그러니까 삭제되면 20일까지는 복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이 넘어갔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기업은 너무 중요한 나머지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했지만 구글의 답변은 삭제 후 제한된 시간이 지나 복구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다는 이런 사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데이터 복제가 백업을 대체할 수 없고요. 실수나 악의적인 데이터 삭제는 사스 환경이 매우 큰 위협이라는 거죠. 또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한 이 시기에 백업 없이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 백업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은 베르타스의 알타 사스 프로텍션. 해당 백업 서비스는 다양한 환경의 사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제어 기능으로 손쉽게 백업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랜섬웨어 같은 공격이 발생되더라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으며 단일 테넌트 형태로 빠른 백업 복구에 대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거죠. 따라서 타 기업에서는 이 백업 데이터를 절대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또한 GDPR 같이 유럽 직원의 데이터 저장 위치가 유럽으로 필요하다. 그럼 유럽 리전에도 추가적으로 배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팀즈나 쉐어포인트 온라인의 기본 용량이 10GB를 넘어가면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스토리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 복구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복구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규제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백업 데이터를 소산까지 필요하시다면 M365에서 백업받았던 이 데이터를 온프라미스 환경이나 클라우드의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소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저희 바스피오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태사자, 이 산업 스파이에 따른 데이터 복구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스파이인 이 최 부장은 회사의 중요 기밀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최 부장은 경쟁사로 이직했고 6개월이 지나 휴지통에서는 더 이상 복구할 수 없습니다. M365 관리자는 바스피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클릭합니다. 이미 바스피에서는 퇴사자 직원들에 대한 데이터 백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 부장 사사함을 선택합니다. 최 부장 사사함 내에 중요 폴더로 이동해서 복구할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복구할 대상자인 연구소장 사사함을 선택하고 최 부장 메일 복구라는 폴더를 생성하여 리스토어를 진행합니다. 연구소장 사사함으로 로그인하여 보게 되면 최 부장 메일 복구라는 폴더를 선택하면 이렇게 리스토어된 메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데이터를 복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반 직원이 아닌 회사의 높으신 VIP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VIP 분들은 이런 경우 복구가 안 된다고 하면 불만이 많으실 테니까요. 해당 회사는 VIP 분들만 이 바스피를 통해서 M365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받고 있었습니다. 이 정사원은 안타깝게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고 이미 동기화되어서 이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걸린 파일들을 다 삭제하겠습니다. 바스피는 사용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는 사용자 포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포털에 로그인을 하고 복구 가능한 영역에 저장소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하시고 복구할 원드라이브 URL을 선택하고 복구할 파일들을 선택해서 리스토어를 클릭합니다. 다시 원드라이브로 로그인하면 이렇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들은 사라지고 깨끗한 데이터가 복구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백업과 별개로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대한 아카이빙 기능입니다. 쉐어포인트를 잘 활용하시는 기업들은 연락을 많이 주시는 요건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팀즈 데이터와 쉐어포인트 온라인의 데이터가 이 핫디스크를 사용하여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초과되면 꽤 큰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이 바스피를 통해 초과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가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저가 스토리지로 이동하고 비용은 절감시키고 이 스타 파일, 이 바로가기 링크를 생성해서 사용자들은 불편함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팀즈의 채널 화면이고요. 게시물에 포스팅된 내용과 첨부 파일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탭의 데이터들은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저장되는데 팀즈와 쉐어포인트에 포함하여 1인당 10GB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M365 계정을 만약에 1000명을 구입했다고 하면 이게 10TB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넘어가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매월 초과 비용이 발생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불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쉐어포인트의 데이터는 현업 부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함부로 삭제할 수 없고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기업은 M365 비용 이외에 초과 용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바스피의 아카이빙을 설명드리기 위해 몇 가지 협업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공유할 대상 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박건호라는 사용자에게 메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링크 복사 버튼을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된 링크를 메일에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제 이 쉐어포인트에 올라간 파일들을 아카이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바스피 관리 콘솔에 로그인을 해서 백업 나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카이빙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이 작업 스케줄에 따라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수동으로 누를 필요는 없는 거고요. 데모를 위해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업을 하고 나면 실제 아카이빙이 되는데요. 방금 두 개의 파일, 이 엑셀 파일과 PDF 파일이 아카이빙 되어 스톱 파일로 변환되었습니다. 용량을 보시면 상당히 줄어들었죠. 일단은 데모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PDF랑 엑셀 파일 위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사전에 미리 아카이빙을 해놨는데요. 이 스톱 파일로 변했을 때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해당 파워포인트 파일을 바로 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팀즈 화면에서 메일로 공유했던 그 버튼,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했던 그 내용의 메일을 똑같이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브라우저 창이 뜨게 되는 거고요. 해당 파일의 경로는 stop.url로 바꿨지만 해당 파일이 안 열리진 않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똑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열면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아까 동일하겠죠? 제가 복사 붙여넣기로 링크를 넣어서 메일을 보냈던 이 내용도 해당 파일을 클릭하고 나면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인증 로그인이 다 됐다고 하면 해당 스타 파일에 대해서 액세스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파일을 열기를 하면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또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은 전혀 불편 없이 이게 실제 공유됐던 그 링크에서 파일을 다 불러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다 보실 수 있고 실제 기업 입장에서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ROI 분석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이 하늘색 색상은 M365의 초과 비용을 계속 지불할 때 5년간 투자되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 색상은 이 바스피를 통해서 아카이빙해서 베리타스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감 비용의 폭은 매우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쉐어포인트는 이 현업부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된 데이터를 과금하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바스피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바스피는 베르타스가 직접 운영하는 백업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 중인 이 SaaS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 베르타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 다양한 리소스를 올려서 백업 시스템을 저희가 대신 구축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애저 위에 구축되는 서비스다 보니 대부분의 리전에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한국 데이터 센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랜섬웨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백업은 전문 영역인데 이 M365 담당자분들이 백업까지 신경 쓰려니까 어려우셨죠. 이 복잡한 클라우드의 프로비저닝, 이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지 비용, 저희 베리타스가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타스가 여러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 메인 제품인 넷백업, 이 관리 콘솔에서 통합 관리하여 안전하게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